그러니까 안 먹어서 1차적으로 죽이는 걸 방지하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것까지 살려준다. 이게 생명존중, 대승불교의 생명존중인데 이게 이런 상황이 될지는 몰랐지. 이제는 안 죽여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럼 고기를 먹는 것이 정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점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이 과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하고 부파 초기에는 부파 초기까지는 고기를 먹었고, 그리고 얘네는 계속 먹는 거고, 정육 먹어도 되는 고기를 계속 먹고 있었던 거고, 대승불교에서는 안 먹고. 근데 그게 최근에 들어 사실 배양육보다 조금 빠른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그게 콩고기 문제입니다. 콩고기 문제. 콩고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큰 절에 가면 콩고기가 나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플너플한 거. 그거는 진짜 콩 맛이야. 고기 맛이라고 하는데 고기 맛이라고 관념적으로 막 생각을 하면서 먹으면 고기 맛 같기도 한데 그건 콩이야. 그냥 내가 먹어본 바로는 그냥 콩이야. 안 속아. 그거 속을 정도면 진짜 그 정도면 거의 미각을 잃었지. 굳이 이연복이 아니더라도 그거는 구분할 수 있어. 그거는 바보라도 구분할 수 있어. 근데 햄같이 나온 거 있어요. 그거는 그냥 먹으면 진짜 햄 같아. 그거는 그냥 고기 같아. 느낌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너플너플한 게 있고 햄 같은 게 있어. 아마 너플너플한 건 여러분도 가끔 드셔보셨을 확률이 상당히 있어요. 그건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대만에서 그런 걸 만들거든요. 맨 처음에 시작이 대만이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대만이 저 계율 관련해서 좀 엄격해요. 그래서 대만은 스님들을 잘 대우를 해주지만, 스님 대우를 높게 해주지만 그 사람이 행실이 부실한 사람은 완전히 개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스님이니까 어느 정도 대우해주는 문화가 있고, 한국 불교는 대만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만 대우를 철저하게 잘해주고, 안 그러면 묻어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식당이나 이런 데서도 함부로 못 먹어. 그러니까 거기에 적합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대체 식품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발전할 수 있는 구조가 되죠. 그게 콩고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콩고기를 처음 봤을 때 느낌이 뭐였냐면, 저렇게까지 먹을 거면 차라리 먹든가 뭐 한다고 저 짓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게 돈이 단가가 더 비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신라면보다 비싼 게 채식라면이에요. 채식라면이 더 비싸. 신라면이 싸. 그러니까 콩고기가 고기보다 싸. 이러면 이게 가능하지. 콩고기가 고기보다 비싸. 그러니까 그 너플너플한 거 약간 가짜 가라인 티가 확 나는 거는 아마 햄보다 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콩고기 중에서 햄처럼 맛이 나는 거는 햄보다 비쌀 겁니다. 제가 알기로. 야, 단가가 더 비싸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돼? 라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고기만 또 못 하잖아? 그러면 고기를 금지하는 거냐에 대한 이제 논점이 벌어지는 거죠. 이건 살생은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고기를 먹어야 되나?에 대한 생각을 내가 그때도 했었거든. 근데 또 이제 이 문제가 벌어진 거지. 지금은 이제 배양육 문제가 벌어진 거지. 배양육 문제에서 최고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게 기술 개발이 이제 좀 이렇게 일반화되면 채소보다 쌉니다. 100%입니다. 그건 100%입니다. 신선한 채소보다 쌉니다. 버섯 키우듯이 그냥 막 이제 이렇게 키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같이 이제 막 쫙 실험실 놓듯이 이렇게 갖고 쫙 키우는 거예요. 농장 관리하는 것보다 그냥 딱 생각해봐도 쌀 것 같지 않아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싸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수행자나 이런 사람들은 좀 근검 절약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뭐 비싼 걸 먹는 게 맞느냐 이런 논점도 있었거든. 이제 더 싸. 그리고 안 죽이고 먹어도 돼 라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대승불교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소승이나 초기 불교는 관계가 없어요. 초기 불교는 어차피 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소승불교는 지금도 지그들이 먹고 있었는데 뭐 아무 관계가 없고, 대승불교는 이 논점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채식주의자와도 관련이 돼요. 채식주의자에서 비건들은 아예 아무것도 안 먹어.
그러니까 계란, 우유도 안 먹어. 그게 생명에 피해를 준다라는 생각이라면 그러면 배양육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이걸 맛의 문제로 볼 거냐, 살생의 문제로 볼 거냐, 이제 이걸 나눠볼 수 있는 거야. 그전에는 무조건 이게 연결돼 있었고 이제는 나눠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문제들 진짜 재밌습니다. 답이 있느냐? 답은 없어. 단지 이게 철학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문제들을 내포해요. 그리고 현대 문제는 다 그래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복잡한 문제. 답이 있느냐? 답 없어요. 그리고 대승불교는 지금 엄청난 하나의 그걸 맞이한 거야. 배양육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이걸 처리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맞이한 거야. 지금까지는 없었던 문제. 죽이지 않고도 고기가 나올 수 있는 아주 특이하지. 고통을 전혀 안 주고도 고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서 저걸 이제 맛의 문제로 영역으로 볼 거냐, 안 그러면 생명의 문제는 이제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그럼 고기가 허용되느냐? 그럼 고기를 허용했을 때 배양육은 되고 그 다음에 죽여서 나오는 고기는 안 된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배양육이 질이 일반 고기보다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균질하죠. 마블링을 어떻게 넣고 싶으냐? 그건 배양육은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몰라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목장에서 키우는 거고는 랜덤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커져 라고 한다면 배양육은 조건만 맞추면 거의 비슷한 등급으로 이렇게 쫙 나오지 않을까?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우리는 원래 이런 생각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세 가지 논점이 있었다는 거를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예전에는 초기불교하고 부파불교 초기까지 승원이 완전하게 정비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사찰 생활이라는 게 안정되기 전까지는 그때는 그냥 탁발에 의지했으니까 일반인들이 주는 거를 먹다 보니까 고기를 그냥 먹었었고, 그러니까 금지식은 존재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금지식이 존재하는 거는 기원 전후에 승원 문화가 완전히 정착된 대승불교에서는 고기에 대해서 금지, 이거는 살생에 대한 거를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고, 지금은 그리고 저 콩고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살생은 없지만 맛을 탐착하는 것이 정당하냐에 대한 문제, 고기 맛을 탐착하는 것이 정당하냐에 대한 논점이 한 번 터졌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저거를 집중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저거를 얘기를 하려고 해도 누구도 받아주지 않아. 그랬는데 이제는 더 큰 게 터진 거죠. 이제는 철저하게 맛의 문제로, 생명이 아니고 맛만 가지고 해결될 만한, 그러니까 뭐라 할까, 논점이 붙을 만한, 콩고기도 저건 맛의 문제거든요, 정확하게는. 나는 콩고기를 사실은 그때 나는 비판한 사람이에요. 추적게 저렇게까지 굳이 먹어야 돼? 물론 나오면 저도 먹고는 있습니다만, 저렇게까지 먹는 게 정당한가? 그리고 왜 저게 더 비싸야 되나?에 대한 생각. 그러면 오히려 사치 아니야? 마치 나는 고기를 안 먹어. 내가 비건이라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채식주의자, 올 채식주의자라서 고기를 안 먹어. 하지만 나는 유기농으로 진짜 좋은 채소를 먹어야 돼. 그래서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고기값보다 더 나와.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의 채식은 정당하냐? 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이 사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더 사치한 거죠. 그리고 저도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한국 스님들이 외제차를 끄는 것이 정당하냐? 이 논쟁이 벌어졌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외제도 외제 나름이지.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 저는 뭐 운전면허도 없고 뭐 차도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런 얘기했다고. 아니, 지금은 외제차 하면 뭐 비싼 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지나면 중국차하고 인도차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 국산차 중에서 비싼 게 외제차 싼 것보다 비싸요. 현실이 그래. 현실이 그래. 그러면 이걸 가격 기준으로 놔야 되느냐? 안 그러면 외제면 무조건 나쁘다고 놔야 되느냐? 외제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물 건너왔어요. 이러면 다 좋은 거고 비싼 거고 이랬는데 지금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왜 중국 거를 쓰는가? 없어서. 나는 국산을 쓰고 싶다.
근데 외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거야. 근데 핸드폰도 그렇고 앞으로 전자기기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차도 그렇고. 마치 미국에서 한국차 타는 사람이 마찬가지지. 진로 타려고 생각은 안 하겠지. 가성비 이런 걸 생각해서 하겠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샤오미를 사람이 왜 쓰겠어? 가성비잖아. 내나 그걸로 하는 거예요. 외제차도 마찬가지예요. 좀 있으면 똑같이 문제가 벌어져. 벌써 국산차가 외제차 싼 거보다 비싼 상황이 연출됐고, 그럼 국산차를 타는 건 정당하냐? 이게 좀 생각이 알딸딸해진 거야. 예전에는 외제차는 무조건 국산차보다 비쌌어 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이 공식이 무너진 거야. 그 다음에 더 싼 외제차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중국차, 인도차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야, 그러면 외제차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건 굉장히 재밌는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도 예전에 했었는데, 안전을 위해서 탄다라고 했을 때는 도대체 저걸 막을 수 있을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 나는 돈이 없어도 외제차를 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전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내가 봤다니까. 자기는 이런 쪽에 공포감이 있어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집을 줄이더라도 나는 차에 대한 안전성이라는 걸 보장받고 싶어요. 그래서 외제차를 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봤어. 이거를 일반인이 얘기하면 그런 거 하지만 스님이 이 얘기를 똑같이 했다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에 대한 문제도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용인해주면 나중에는 핑계를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너 왜 외제차 타? 아, 나는 안전하기 위해서. 야, 이거 좀 굉장히 애매한 문제들이거든. 그래서 이런 재밌는 문제들이 사실은 이 배양육 안에도 다 녹아 있어. 그래서 저런 관점들을 어떻게 인간들이 처리해 나갈 것이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답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생각해 본다. 그리고 이게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해서 답을 내는,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게 정상적 판단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는가를 보는 게 현대사회예요. 정답은 없어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적인 쪽으로, 그 다음에 합리적인 쪽으로 판단할 것이냐만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자기 주장들을 강하게 내세우고 그 다음에 그게 극단으로 치닫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나름의 타당성이 있어. 그래서 다양성에 대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계속 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대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추론해보고 그 다음에 공리해보고 이게 지금 현대적인 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배양육과 관련된 불교적 입장들, 그다음에 논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그때는 백설기가 아니고 파시루떡으로 한번 나와보던가,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